좋았어. 자, 우선 여러분 학교 학습지에 거기 이제 공유결합의 13페이지 거기 보시면 예제 9번이 있을 거거든. 그거 봅시다. 또 예. 3번. 요거에 페이지에 자, 거기 보시면 여기에 이렇게 이렇게 다음 이렇게 이제 세 개의 분자가 있습니다. 이때 관습적으로 이렇게 벤진골이 염소 두 개가 붙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1번, 2번 위치에 붙어 있을 때를 이걸 also 그다음에 1, 3번 위치에 붙어 있을 때를 관습적으로 메타 그다음에 1, 4 위치에 붙어 있을 때를 파라라고 하는데 이때 뭐가 됐건 여기는 탄소고 이건 염소잖아요. 그럼 탄소하고 염소 중에 누가 전기음성도가 더 커요? 당연히 염소가 전기음성도가 더 크죠?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그게 전기음성도 비교를 하면 탄소하고 염소를 비교했을 때 어디가 더 크다? 염소가 더 커. 탄소 전기음성도 얼마? 탄소 전기음성도 얼마? 바로 2.55 정도고요. 염소 전기음성도 얼마? 3.1 정도예요. 그렇죠? 그러면 여기 탄소고 여기도 염소면 누가 델타 플러스 델타 마이너스예요? 염소가 전기음성도가 크니까 델타 마이너스. 여기 있는 탄소가 델타 플러스가 되겠죠? 알겠죠? 삼국시 오케이? 그럼 이때 여기에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요렇게 요게 바로 이제 결합 자체의 쌍극자 모멘트인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 그게 여기에 있는 요 탄소 염소에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타날 거 아니에요.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는 뮤 토탈. 자, 쌍극자 모멘트 두 개를 벡터합을 하는 거죠. 벡터합을 하면 이 벡터하고 이 벡터합 더하면 값이 뭐가 나오겠어요? 크기 갖고 방향이 반대니까 0이죠? 이런 경우를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이거를 무극성 분자라고 하는 거죠. 아시겠죠? 그래서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탄소가 플러스 염소가 마이너스니까 쌍극자 모멘트 방향이 요렇게 요렇게 여기서는 요렇게 요렇게 될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런데 이때 이제 얘 같은 경우는 얘하고 얘 사이에 끼인 각이 여기 몇 도예요? 끼인 각도가 60도죠. 근데 여기는 요 끼인 각도가 몇 도예요? 120도죠. 그러면 간단한 삼각형 혹은 뭐 간단한 물리학을 이용해서 벡터합을 하면 이 경우 여기서의 쌍극자 모멘트 크기 뭐 also
그 다음에 여기서 쌍극자 모멘트의 크기 메타 크기 비교하면 어디가 더 커지겠어요? 바로 이쪽이 더 커질 거다 이런 말이죠. 아시겠죠? 그래서 이 경우 얘는 무극성이고 얘가 여기서 극성이 가장 크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알겠죠? 요거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한 장 넘겨서 이제 3챕터는 됐고요. 아마 이제 저번 시간에 문제 8까지 내가 언급했던 것 같아요. 이거 내가 여기 뭐야 학교 교재에 있는 예제 풀어준 거 되게 잘 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학교 과거 기출을 보면 여기 선생님이 나오는 예제하고 유사한 문제들을 시험에 아주 잘 내요. 그거는 경험이 있죠. 그러니까 이걸 잘 풀어야 되고 내가 풀어준 이걸 복습을 잘 해야 됩니다. 상무씨 알겠죠? 그래.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4. 이온결합 및 금속결합 이쪽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4. 이온결합 및 금속결합. 그래서 이제 네 번째, 그럼 이제 세 번째. 자, 중요한 게 이제 이온결합 및 금속결합. 찾죠? 자, 그 밑에 여기에서 이온결합 및 금속결합 관련해가지고는 쭉 넘어가면 뭐 그런 거는 갖다가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이때 중요한 게 거기 이제 그 2페이지 3페이지 뭐 마덜룽 상수 다 좋은데 뭐 이것까지 시험에 낸 적은 없어가지고. 마덜룽 상수 했어요? 마덜룽 상수 구하기 나왔다고요? 진짜로요? 그래봐야 NaCl밖에 안 되거든요. NaCl에 대한 거예요. 그냥 NaCl에 대한 걸로 계산해 보라는 거예요. 이건데 이거 그냥 거기에 나온 600이 22 나누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3 8 이거거든요. 그냥 이거거든요. 네, 이것만 할 수 있으면 돼요. 왜냐면 더 낼 수가 없어요. 더 내려고 하면 기하학적으로 너무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는 무기화학 책에 나와 있는 것도 이거밖에 안 나와요. 그럼 이것만 외우면 되는데 그 뭐야 성모 씨 이거 외웠어요? 외웠어요? 외웠죠? 당신 외웠어요? 못 외웠어요? 이거 격자 에너지 강의를 내가 넣어드렸죠. 거기에 나오는데 그대로 나오는데 뭐냐면 요세 자기도 빡 쳐놨네. 이거 이거 할 수 있겠어요? 못 하겠어요? 응? 이거 6 12 8 이거 채워 넣을 수 있겠어요? 못 넣겠어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정말로? 아니 말이 안 들려. 말 좀 해봐. 뭐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 상무 씨 진짜 상무 씨 할 수 있어야 된다. 알겠죠? 그래서 내가 드렸던 강의에 이거 구하는 거 그대로 나와요. 뭐 임박해가지고 이걸 또 할 수가 없으니까 이거 박스 쳐놓은 건 그냥 외워. 알겠죠? 왜냐면 다른 구조, 이거는 NaCl에서만 이런 거거든요. NaCl에서만 이런 건데 NaCl이 아닌 구조에 대해서는 하기가 너무 어려워요. 왜냐면 계산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아주 전문적인 무기화학 책에도 NaCl만 나와. NaCl만. 나머지는 컴퓨터가 다 이미 계산해 줬어. 해줬기 때문에 더 할 필요도 없어.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혹시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 세 개만 외워. 알겠죠? 외워. 자, 그럼 이때 여기서 한 장 넘겨. 4페이지에 보시면 한 장 넘겨 4페이지 보시면 거기에 KCl의 격자 에너지 보나보 순환 찾았어요? KCl의 격자 에너지 보나보 순환 보시면
이거 제일 중요한 게 요거 이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어떻게 중요하다고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렇죠?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냐면 거기 막 채워 넣었잖아요. 여러분들 지금 채워 넣었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2020년 기출을 보세요. 2020년 기출. 2020년 기출표. 2020년 기출. 2020년 기출서 펴. 그래서 2020년 거기 서술형 몇 번이 있냐면 5번 있을 거야. 5번. 찾았어요? 5 찾았어요? 자, 내가 칠판에 쓰는 동안 5번 1번 풀어봅니다. 시작! 풀어봐. 시험 이렇게 나와. 알겠죠? 여기 나왔어. 이렇게 할 수 있어야 돼. 사실은 마덜롱 상수는 아까 내가 외우라고 한 숫자 3개 있죠. 그것만 외워. 근데 차라리 시험 문제 더 잘 나오는 건 이거야. 이게 훨씬 더 중요해. 오히려 그 물리학적으로 이건 훨씬 더 중요해. 그 마덜롱 상수 구하는 건 수학적, 기하학적으로 중요한 거고요. 화학적, 물리학적으로는 서술형 5번 이 기출이 훨씬 중요해. 알겠죠? 자, 그럼 이게 뭐냐? 보자. 지우개 돼야지. 저 있구나. 아이고, 풀었어요? 풀었어요? 오케이. 자, 첫 번째는
이 KCl 솔리드의 형성에 대해서 보나보 사이클을 적용해 보라고 한 거거든요. 그럼 이 그림을 냉큼 그릴 수 있어야 돼요. 그렇죠? 여러분 눈 감고도 이 그림 그릴 수 있겠어요? 이거 그릴 수 있어야 돼요. 이거 그리라는 문제가 거의 괄호 2번에 나오거든요. 무슨 말 알겠죠? 성무씨 알겠어요? 자, 그럼 이제 차근차근 살펴보도록 합시다. 차근차근. 자, 우선 첫 번째 여기서 여기 줄게요. 자, 우선 자, 저 문제 풀 때 1. 자, 아주 오래전에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배운 적이 있는데 기억나요? 표준 생성 엔탈피. 표준 생성 엔탈피 정의가 뭐예요? 바로 이거죠. 예를 들어 지금 최종 목적이 이거라면 바로 이렇게 보이세요? 자, 이것의 의미가 뭐냐면 표준 생성 엔탈피는 1기압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로부터 목적의 생성물이 만들어지는 과정. 명심할 건 호돈소. 그럼 지금 목적이 KCl이잖아요. 그럼 KCl에서 이 포타슘이 1기압 25도씨에서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로는 K, 금소가겠죠? 염소가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로는 Cl2. 알겠죠? 성우씨 알겠어요? 그래서 이때 여기에서 결과적으로 여기에 있는 이놈하고 이놈이 어쨌거나 여기서 얘가 반응물이 되는 거고, 그렇게 만들어진 KCl 이놈이 뭐가 되는 거야? 이게 생성물이 된다 이런 말이지. 알겠죠? 그럼 이때 여기 있는 반응물하고 생성물 요 사이의 에너지 차이, 요 에너지 차이, 이게 바로 델타 HF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델타 HF를 구해보자 이런 얘기지. 그러면 이 과정을 이렇게 완전히 외워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그릴 수 있어야 돼. 그럼 이때 뭐를 알아야 되느냐? 우선 첫 번째 여기 승화라고 돼 있죠. 승화. 승화는 뭐가 되는 게 승화야? 뭐가 되는 게? 바로 여기에 있는 고체가 기체가 되는 게 승화지. 여기하고 여기는 아무것도 변한 게 없어요. 요놈하고 요놈이 변한 거니까. 알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이 포타슘이 고체 상태에서 포타슘 기체 원자로 될 때 승화열만큼 받아서 에너지적인 상승이 이루어지겠지. 그걸 지금 승화 과정이라고 표현을 한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얘가 이렇게 만들어진 다음 그 다음 뭘 해야 되느냐? 그럼 이거 포타슘 기체가 됐지. 포타슘이 기체가 된 다음에 I라고 썼는데 I가 뭐야? 바로 이온화 에너지지.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가 뭐야? 기체 상태, 중성 상태 원자에서 전자가 떨어져 나오면서 양이온이 될 때, 이게 바로 이온화 에너지가 된단 말이야. 즉 여기서 요 단계를 지나면 얘가 금속 양이온 기체와 전자로 이렇게 이온화가 되는 거지. 알겠죠? 그런 다음에 여기서부터 요까지 단계는 이제 뭐가 바뀐 거냐면, 여기서부터 요까지는 이제 이건 그대로인데 이게 바뀌었지. 이거를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바로 결합 에너지의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결합 에너지의 절반. 왜 이게 결합 에너지의 절반이냐면, 자, 두 번째 결합 에너지란
자, 뭐냐면은 바로 영어 표현으로는 본드 에너지라고 하거든요. 알겠죠? 본드 에너지. 그러면 이게 뭐냐? 바로 저기에 있는 염소 분자. 예. 자, 로이스 구조를 그리면 이러하잖아요. 여기에 있는 염소하고 염소 사이에 이 단일 결합. 자, 이 단일 결합을 우리가 무슨 결합이라고 하지? 루이스 구조 그릴 때? 시그마가라고 했던 거 알죠? 시그마. 이게 어떻게 될 수 있냐면 뿍 쪼개져 가지고 요렇게 변할 때 에너지를 이걸 BE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BE. 사무실 알겠죠? 그리고 이 BE는 단 하나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아요. 단 하나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고 언제나 흡열이에요. 알겠죠? 사무실 알겠어요? 그런데 지금 여기서부터 요 과정은 요 과정 봐요. CL2가 절반 있죠. 그리고 CL 원자가 하나가 만들어지죠. 그러니까 지금은 얘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은 얘를 절반을 나눠서 2분의 1 CL2 가스가 CL 원자 가스로 만들어지게 하는 반응이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이때 에너지를 어떻게 생각하면 되겠어요? CL2가 2CL이 될 때 에너지를 B라고 정한 거니까 앞에 2분의 1을 붙이면 이때 에너지 관계는 어떻게 써주면 되겠어요? 이때 에너지 관계는 바로 BE의 절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주면 되겠죠? 알겠죠? 그걸 지금 여기다가 이렇게 표현을 해준 거예요. 알겠죠? 알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은 뭐냐? 세 번째는 우리말로는 전자 친화도. 영어로는 일렉트론 어피니티라고 해요. 일렉트론 어피니티. 자, 그 일렉트론 어피니티가 어떻게 된 거냐면 여기 있는 요 부분하고 요 부분의 차이를 보면 되는데 이때 잘 보시면은 포타슘 플러스 가스는 변함이 없고 전자하고 염소가 Cl-가 되는 거죠. 이렇게 되는 거죠. 이 과정을 우리가 뭐라고? 전자 친화도 과정이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그럼 이 전자 친화도 과정이 보통 이렇게 표기를 하고 이렇게 표기를 하고 얘가 이런 식으로 보통 어디까지나 보통 발열이에요. 흡열이 되는 얘들도 있어요. 흡열이 되는 얘들도 있는데 이 전자 친화 과정이 보통 발열이에요. 아시겠죠? 상무씨 알겠죠? 그리고 마지막 단계. 그 마지막 단계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인데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바로 뭐다? 격자 에너지예요. 이게 바로 격자 에너지예요. 격자 에너지. 그러면 이 격자 에너지의 정의는 뭐냐? 자, 영어 표현으로는 레티스 에너지라고 하는 건데 지금의 경우는 K 플러스 가스, Cl 마이너스 가스가 KCl 솔리드. 이렇게 되는 반응을 격자 에너지 반응이라고 해요. 이 격자 에너지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바로 이 격자 에너지에서는 뭐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격자 에너지 반응에서 뭐에 주목을 해야 될까요? 격자 에너지는 바로 양이온, 음이온이 중요하고요. 바로 뭐가 중요하냐면
상태가 매우 중요합니다. 상태를 명심해야 돼요. 상태를 명심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격자 에너지를 생각을 할 때는 양이온이 반드시 무슨 상태? 양이온이 무슨 상태? 반드시 기체하겠죠. 음이온이 반드시 무슨 상태? 기체. 그리고 만들어진 KCl이 무슨 상태? 고체. 일대의 에너지 변화를 격자 에너지라고 하는 거야. 성국씨 격자 에너지 영어로 레티스 에너지라고 하는 거 알죠? 알죠? 명심해야 돼. 알죠? 명심해야 돼. 이때 이 격자 에너지를 보통 어떻게 표현하냐면 U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U. 뭐 책마다 다양한데 뭐 이렇게 U로 표현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이 격자 에너지는 짜잔 언제나 흡열입니다. 단 하나의 예외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언제나 흡열입니다. 그런데 학생들의 혼란을 유도합니다. 그죠? 그래서 격자 에너지는 항상 부호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마이너스. 발열이니까 마이너스라고요. 알겠죠? 발열일 때 마이너스고 흡열일 때 플러스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을 헷갈리게 하려고 크기 반 양수로 표현하기도 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아시겠죠? 그래서 거기 문제에 주어져 있는 표를 보면요. 문제에 나와 있는 표를 보면 그 표준 생성 엔탈피 및의 격자 에너지가 나와 있죠. 격자 에너지 찾았어요? 그래서 격자 에너지가 NAF하고 NAF2의 격자 에너지가 나와 있죠. 찾았어요, 문제. 근데 그 격자 에너지가 920, 2700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럼 920, 2700으로 지금 양수로 나와 있어요, 음수로 나와 있어요? 양수로 나와 있죠. 양수로 나와 있어도 이건 발열이에요, 흡열이에요? 흡열이라 뭐라고? 발열, 알겠죠? 발열. 즉 격자 에너지가 920, 200, 2700으로 양수로 나와 있잖아요. 양수로 나와 있어도 실제로는 얘는 앞에 부호 마이너스가 생략된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격자 에너지는 무조건 마이너스, 알겠지? 무조건. 아이가, 바보. 발열. 무조건 발열, 알겠죠? 무조건 발열. 격자 에너지는 무조건 발열, 알겠죠? 그래서 거기 실제로는 마이너스 920이고요. 마이너스 2700, 알겠죠? 근데 헷갈리게 하려고 크기만 준 거야. 무슨 말 알겠죠? 성국씨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걸 외워야 돼. 이거 외워야 돼. 알겠지? 외워야 돼. 형식 외워야 돼. 알겠지? 그래서 이때 여기서 우리는 어떤 에너지 보존을 생각해 볼 수 있느냐? 이런 에너지 보존을 생각해 볼 수가 있는 거지. 바로 봐. 이렇게 델타 HF에다가 에너지 보존을 적용을 하면 첫 번째 델타 H 서브 K. 서브가 뭐지? 서브가 뭐지? 바로 승화를 영어로 서, 불, 리,
may shown. 알겠죠? 바로 뭐라고 쓴 거겠어요? 포타슘의 무슨 에너지? 포타슘의 무슨 에너지? 포타슘의 승화 에너지, 승화열. 알겠죠? 포타슘의 승화열을 이렇게 쓴 거라고. 그래, 여기서 여기까지 할 거 아니야. 그지? 그 다음 포타슘이 1 플러스 양이온이 되지. 1 플러스 양이온이 되지. 그걸 우리가 뭐라고 하냐?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지. 그지? 그 다음 단계는 뭐야? 바로 여기에 있는 BE. 누구의 B야? 염소 사이의 BE. 알겠죠? 그거의 상목씨 몇 배? 2분의 1배. 그런 다음 어디로 가? 그런 다음 어디로 가? 바로 여기에 있는 염소가 전자를 받아들이는 전자친화도. 전자친화 엔탈피가 되는 거지. 여기에 염소 써주시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단계가 뭐야? 바로 격자 에너지가 나오는 거지. 사무실 알겠어요? 그럼 이때 여기서 이 더하기는 어떻게 된 거냐? 그냥 화살표로 따라가면 그냥 다 더하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알겠어요? 그냥 더하기 그냥 그대로 표시하시면 돼요. 발열이냐 흡열이냐는 이미 이 안에 부호가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하면 돼.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냥 그림상에서 화살표를 따라가면 다 더하기로 연결하면 되는 거야. 알겠죠? 이때 문제에서는 누구를 줬냐면 바로 KCl의 승화 엔탈피를 줬어. 아니, KCl의 이 표준 생성 엔탈피를 줬어. 이거 얼마지? 빨리 찾으세요, 데이터에서. 이거 얼마라고 문제에 나와 있어요? 문제 나와 있어요. 얼마예요? 이거 얼마예요? 문제 찾으세요. 상무 씨 이거 얼마예요? 문제 표에 나와 있어요. 상무 씨 이거 얼마예요? 문제에 나와 있다고요. 아니, 문제에 나와 있다고. 지금 이거 보고 있잖아요. 상무 씨가 얼마예요? 나와 있잖아. 얼마예요? 마이너스 437. 그 다음 이거 얼마예요? 얼마예요? 420 나와 있죠? 자, 그 다음 요거 얼마예요? 요거 얼마예요? 얘 마이너스 350이죠? 나와 있죠? 무슨 말 나있죠? 알겠어요? 그런데 얘는 안 나와 있어요. 알겠죠? 안 나와 있어요. 자, 그럼 문제를 다시 읽어봅시다. 보나브 순환을 이용하여 KCl의 격자 에너지. 그럼 KCl의 격자 에너지가 누구냐면 이거 아니야. 이게 목적이잖아. 그지? 값을 구하려 할 때 추가로 필요한 연력학 자료 두 가지를 쓰시오. 찾았어요? 그럼 뭐하고 뭐가 더 필요한 거예요? 뭐하고 뭐가 필요한 거예요? 바로 포타슘의 승화 엔탈피, 염소 연소 사이의 결합 에너지. 무슨 말 알겠죠? 그래서 답을 어떻게? 염소 연소 사이 결합 에너지, 포타슘의 승화 엔탈피를 쓰는 게 답이야. 이해했어요? 이렇게 할 수 있겠어요? 뭐라고? 아니, 이거는 필요 없죠. 이것만 알면 너무 이걸 구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가 곱하기 2분의 1 써도 상관없죠. 상관없어요. 있으나 없으나 어떻게 계산은 똑같으니까. 알겠죠? 이해했어요? 자, 그럼 이때 거기 2번 해보세요. 시작. 2번 해보세요. 칠판 지우는 동안 2번 해보세요. 시작. 자, 다 썼어요? 다 썼죠?
자, 지워도 되겠어요? 성모가 지워준다? 준다? 아이고. 좋아. 오케이, 다 풀었어요? 다 풀었어요? 성모 풀었어요? 할 수 있겠어요? 자, 봅시다. 자, 누구를 만들려고 하냐면 NaF2를 만들어요. 당연히 고체 솔리드고요. 그래서 어떤 반응물을 준비했냐면 바로 Na 솔리드하고요. 그 다음에 F2 가스를 준비했어요. 그래서 최종적으로 NaF2 솔리드를 만들게요. 그럼 이게 반응물이고
이게 생성물이면 이 반응물과 생성물 사이의 이 에너지 차이를 뭐라고 하죠? 요놈하고 요놈의 에너지 차이를 바로 델타 HF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하죠. 왜? 여기에 있는 NA하고 F2가 1기압 25도씨에서 존재하는 가장 안정한 호돈소 물질이니까 이게 표준 생성 엔탈피라고. 알겠죠? 상품 잘했어요? 그럼 이때 첫 번째 단계 고체가 기체가 되죠. NA 같은 경우 NA 고체가 NA 가스가 돼요. 이 과정은 무슨 과정? 승화. 알겠죠? 승화. 그 다음 이 NA 가스가 결과적으로 뭐가 돼야 되냐면 NaF2라고 하면 여기에서 소듐이 2 플러스 양이온이고요. 플로라이드가 1 마이너스 음이온이니까 거기에 존재비가 1대2로 존재하는 거 아니겠어요? 즉 NA가 2 플러스가 필요하다고요. 그럼 이때 여기에서 얘가 2 플러스가 되려면 그래서 전자 두 개가 떨어져 나오려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에너지가 뭐에 해당해야 되는 걸까요? 여기서 여기까지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일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차이 에너지가 무슨 에너지예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무슨 이온 에너지예요? 그래요? 상모 씨는요? 그렇지. 바로 2차 이온화 에너지라고 하면 안 되고요. 1, 2차 이온화 에너지를 더한 것만큼 흡열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저거 이해하겠어요? 성모가 이해했어요? 이해 안 되죠? 자, 이온화 에너지 정의가 뭐냐면요. 얘가 이렇게 됐을 때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예요. 알겠죠? 정의가. 그 다음 얘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되는 게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예요. 삼수 알겠죠? 저게 첫 번째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의 정의라고요. 이때 얘를 더해요. 더한 게 바로 뭐겠어요? 이거겠죠? 그게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잖아요. 그럼 반응식 두 개 더한 거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에다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를 더해야죠. 알겠죠? 그래서 얘가 2 플러스 양이온이 됐고 그 다음 여기는 F2가 이제 뭐가 돼야 돼요? F2 결합이 있는 상태에서 원자 상태가 돼야 되죠. 그럼 얘가 이렇게 되는 건 뭐? 요 놈만큼의 결합 에너지를 주면 결합이 쪼개져 가지고 원자가 될 거 아니에요. 아까와 다른 점은 아까 여기 2분의 1이 있었죠? 왜 2분의 1이 있었어요? 이거는 결합의 절반만 해리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긴 2분의 1이 없죠. 왜 2분의 1이 없어요? 여기 있는 F2 안에 있는 결합을 진짜로 그냥 그대로 끊어야 되니까 여기서 여기까지는 바로 그냥 그대로 결합 에너지에 대한 크기가 된다는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 다음 단계. 전자를 받아들여야 돼요. 누가? 플로라이드가. 전자를 받아들이는 단계를 무슨 단계라고 하죠? 전자 친화 단계라고 하죠. 그래서 여기 있는 플로라이드가 전자를 받아서 F-가 됐어요. 여기까지 알겠죠? 이때 여기에 뭐 빼먹으면 안 되죠? 이때 이거 빼먹으면 이제 바로 나가리죠. 이때 뭐 빼먹으면 안 돼요? 자, 이때 이거 빼먹으면 나가리죠? 뭐? 이때 이거 빼먹으면 나가리죠? 마이너스 무슨? 이거 빼먹으면 바로 나가리죠? 이거 빼먹으면 바로 나가리. 그냥 다 볼 것도 없어요. 다 계산 다 틀리는 거야. 그냥.
선생은 이런 걸 좋아하죠. 그래서 이런 걸 내는 거예요. 이거 빼먹으면 바로 나가리죠. 크게. 뭐 얘기했잖아. 얘기해. 크게 얘기해. 그래. 네가 얘기하려면 그거 맞아. 크게 얘기해. 크게. 크게 얘기해. 맞다니까. 크게 얘기해. 빨리. 크게 얘기해. 뭐 빼먹으면 안 돼. 크게 얘기하라니까. 방금 얘기했잖아. 빨리 손짓을 했잖아. 크게 얘기해봐. 빨리. 어? 더블링. 왜 더블링이에요? 두 개 만들어야지. 두 개 만들어야지. 두 개. 그러니까 여기 있어야지. 알겠죠? 아까 이거 2분의 1을 왜 쓰는데? 2분의 1이니까.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즉 물질 양하고 에너지는 비례하기 때문에 물질 안에 붙어있는 개수가 에너지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는 거예요. 지금 음이온이 두 개 만들어지잖아요. 두 개 만들어지니까 이게 전자친화도 더블링이 되는 거야. 아시겠죠? 상무시 됐어요? 됐죠? 오케이, 됐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위에 지워도 되겠어요? 위에 준다잉? 준다. 자, 그럼 이때 여기서 델타 H, F에 대해서 뭐를 적용해 볼 거냐? 에너지 보존. 자, 승화 엔탈피. 바로 델타 H 서브 NA. 그 다음 두 번째,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 더해야 되지. 더해야 되지. 자, 그럼 이때 이온화 에너지는 이온화 에너지인데 누구의 이온화 에너지야? 당연히 NA의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알겠죠? 그 다음 NA의 두 번째 이온화 에너지도 더해줘야 되고요. 알겠죠? 그 다음 뭐야? 결합 에너지 BE. 자, 결합 에너지인데 누구와 누구의 결합 에너지야? 누구와 누구의 결합 에너지야? F와 F의 결합 에너지지. 자, 그 다음 뭐가 관여해? 전자친화도. 그런데 전자친화도는 몇 배? 더블링. 마지막으로 뭐? 격자 에너지. 알겠죠? 자, 이제 저 상태에서 이제 숫자를 넣을 거야. 자, 이제 빨리 필기하고. 필기를 하시고. 자, 이제 정신 차리는지 알아보려고 이제 물어볼 거야. 자, 다 썼지. 자, 그리고 문제 다시 읽어. 야, 무려 배점이 4.5점이야. 4.5점이면 큰 거야, 작은 거야? 대빵 큰 거야, 알겠죠? 여러분 학교 시험으로 4.5점이면 아주 큰 거야. 자, 문제 읽었죠? 자, 물어볼게요. 자, 이거 얼마야? 상복식 얼마야? 상복식 얼마야? 150. 그 다음, 이거 얼마야? 표에 나오잖아, 표에. 500이지. 그 다음, 상목씨, 이거 얼마야? 그렇지. 4,560. 그 다음, 이거 얼마야? 뭐? 얼마야? 150. 거기 뭐가 나오냐면 결합 에너지가 나오지. 결합 에너지도 150이라고 두라고 했잖아. 근데 결합 에너지 발열이라고 해서 흡열이라고 했어. 결합 에너지는 발열이야, 흡열이야? 결합 에너지는 무조건 흡열이야. 발열은 무슨? 결합 에너지는 무조건 흡열이야. 그죠? 흡열.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결합에는 항상 흡열이야. 알겠죠? 그 다음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크게 마이너스 330이야. 알겠죠? 그리고 이거 얼마야? 이거 얼마야? 마이너스 2700이야. 알겠죠? 예? 자, 계산기로 계산해. 얼마 나와? 계산기로 계산해. 빨리 해봐. 해봐 빨리. 얼마 나와? 350번 안 해? 빨리 안 해? 빨리 해봐 빨리. 빨리 해봐. 뭐 암산하는 거야? 오이씨 대단한데. 자 계산해 빨리. 얼마 나와? 바로 2000 나와. 알겠죠? 2000. 알겠죠? 자 2000으로 그래서 얘는 흡열이야 발열이야? 흡열이다. 아시겠죠? 흡열이 너무 심한 반응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래서 얘가 너무 커서 이건 불가. 알겠죠? 불가. 그럼 이때 3번 답을 뭐라고 쓰면 되겠어? 3번은 한 줄만 딱 쓰면 끝이야. 뭐라고? 크게. 그게 뭐라고? 양수다라고 쓰면 된다고요? 델타 HF가 조금 양수면 돼요. 엔트로피 도움 받아서요. 크게 양수다? 크다 작다는 그런데 이건 기준이 없잖아요. 크게 조금 양수여서 존재할 수 있는 결정이 지금 없잖아요. 그렇게 말을 쓰면 안 되죠. 자, 이 문제는 1번 내고 2번 내고 3번 낸 거죠. 그러면 3번은 어떻게 쓰라는 얘기겠어요? 1번하고 2번을 비교해서 3번 답을 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1번하고 2번 그래프를 안 지웠잖아요. 봐봐라. 이거는 발열이야 흡열이야? 이거는 발열이야 흡열이야? 발열이지. 주로 뭐 때문에 발열이 됐겠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이건 흡열이죠. 주로 누구 때문에 흡열이 되는지 생각해 보라고요. 무슨 말 알겠어요? 알겠어요? 이해하겠어요? 자, 뭔 말이냐면 요쪽은 어떻게 되냐면 이온화 에너지. 저 첫 번째 이온화 에너지 크기와 여기 있는 격자 에너지 크기를 비교하면 어디가 더 크게요? 격자 에너지가 더 커요.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이런 건 보통 존재할 수 있어요. 근데 안 되잖아요. 안 되는 건 누구하고 누구를 비교하는 거냐면 바로 순차적 이온화 에너지를 다 더해요. 그거하고 격자 에너지를 비교할 때 이게 너무 심하게 커. 아시겠어요? 그러면 존재 불가야. 무슨 뜻인지 알겠어요? 저렇게 쓰는 거야. 이해했습니까? 상우 씨 이해했죠? 이해했죠? 요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됐다. 자, 그 다음 한 장 넘겨서 5페이지에 한 장 넘겨 5페이지에 거기 파잔스 룰이라고 했어요? 파잔스 룰 했어요?
5페이지 아래쪽에. 됐어요? 찾았어요? 자, 이거 어떻게 되느냐. 한 장 넘겨서 6페이지에 6페이지 찾아서 6페이지. 자, 6페이지 보시면은 거기 예제 녹는점 순서 정하기가 있을 거예요. 찾았어요? 예제 녹는점 순서 정하기 찾았죠? 이거 아마 이렇게 낸 거 보면 시험에 낼 것 같기도 하거든요. 네. 이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죠? 이거 한번 볼게요. 자, 나 썼죠? 자, 여기 설명서 써드릴 테니까 잘 봐. 자, 지운다. 자, 지우자. 그래서 이 격자인지 나오면 맞춰라. 알겠죠? 이거 그대로 그려가지고 그냥 더하기 빼기만 하면 돼. 알겠지? 근데 이 문제 내기 되게 좋기 때문에 이거 쪽 잘 맞춰요. 알겠죠? 자, 그 다음. 아이고. 으이씨. 자, 보자. 4. 제목이 이온결합, 금속결합. 자, 그래서 이제 예제를 보시면 그 몇 페이지야? 이게 자, 거기 예제에 1이라고 할까? MP 비교. 자, 누가 나오냐면 NAF, NaCl, NaI 요거예요. 보시죠. 자, 그러면 이온결합 화합물인데 얘네들의 각각의 이온가는 금방 따질 수 있겠어요? 이온가? 보시면 모두 다 1 플러스 1 플러스 1 플러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똑같죠? 똑같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농전 비교를 보면 자, 그냥 위에 표에 있거든요? 한번 찾아볼게요. MP가 몇 도냐면요. NAF 몇 도죠? 990도 나와 있고요. NaCl은 800 나와 있고요. NaI는 651도 이렇게 나와 있어요. 어디가 높다 낮다 나오는 거죠. 그래서 대수 비교하면 되는데 그럼 이제 이건 어떻게 생각해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거죠. 보시다시피 동일 금속 양이온에 대해서는 어떻게 된다. 그래서는 이온가가 같은 음이온의 경우 이온 반경이 클수록 MP가 감소하는구나. 이런 설명을 만들어 쓰면 되는 거예요. 무슨 말 알겠죠? 자, 저 말 자체는 알겠어요? 말은 이해했어요? 성국씨 저 말 이해했어요? 동일 금속 양이온 이온가가 같은 음이온 에 대해서
이온 반경이 클수록 이온 반경이 FCl 중에 이온 반경이 누가 커요? 어려워요 이게? 이온 반경? F 몇 주기? 몇 주기? 얘는? 뭐? 아이오다인은? 그럼 I-는 크기가 제일 커, 제일 작아? 주기율표에서 아래로 내려쓰면 커, 작아? 커, 알겠죠? 커. 그러니까 음이온의 경우 이온 반경이 클수록 MP가 어떻게 되고 있어? MP가 어떻게 되고 있어? 작아지는 걸 알겠어요? 알겠어요? 무슨 말 알겠죠? 그 원리가 들어있는 예를 그냥 모아놓은 거라고. 이유는 뭐냐? 이유는 이거는 양이온과 음이온 사이의 거리가 멀어진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된다? 쿨롱 인력 크기가 줄어들어서 그래요. 알겠죠? 상욱씨 알겠어요? 이해했어요? 쿨롱 상호작용식 알죠? 쿨롱식 알죠? 뭐 분의 뭐예요? 쿨롱식은 뭐 분의 뭐? 거리분의 전하량 알겠어요? 거리가 짧고 전하량 크면 인력이 센 거 아니에요? 근데 전하량은 똑같으니까 이온과는 똑같으니까 뭐 거리가 멀면 인력 크게 줄 수밖에. 알겠죠? 상욱씨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자, 두 번째 세팅은 요겁니다. 두 번째 세팅은 자, 누구하고 누굴 비교하려고 했냐면 BeCl2와 BeCl2와 CaCl2 BeCl2와 CaCl2 이것도 자, 어떻게 되느냐? 자, 이때 베릴륨 2 플러스, 칼슘 2 플러스, 염소 똑같이 1 마이너스 1 마이너스인데 MP가 각각 나와 있는 게 이게 404도씨고요. 그 다음에 CaCl2는 774도씨예요. 알겠죠? 자, 이 경우는 이제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 동일 음이온에 대해서 이온가가 같은 양이온의 경우 이온 반경이 작을수록 MP가 감소하고 있네요.
자, 상목씨 동일 음이온인 건 알겠어요? 동일 음이온. 여기에서 베릴륨 몇 주 기원소? 그렇지. 웬일이야? 잘했어요? 칼슘 몇 주기? 웬일이야? 잘했어. 그럼 베릴륨하고 칼슘 중에 누가 크기가 더 작아? 베릴륨 작지? 그랬더니 MP가 어떻게 돼? 작아졌지? 아직 이유는 안 썼고요. 그냥 나와 있는 현상만 쓴 거라고. 알겠죠? 잠시 알겠죠? 그러면 이때 어떤 일이 벌어진 거냐면 이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크기가 작은 양이온 이 음이온을 분극화 해서 결정 내에 공유 결합성이 커지기 때문이다 라고 그냥 말을 만들어 쓰면 돼요. 알겠죠? 저기 외워. 저거에 대한 설명을 하려면 한 30분 정도 더 필요하거든요. 굉장히 저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많아요. 많은데 이게 되게 좀 어려운 내용인데 학교 선생님이 멋모르고 그냥 낸 거거든요. 저거 자세히 설명하려면 안에 들어있는 내용이 아주 많아요. 그래서 그냥 외워. 알겠죠? 어떤 단어를 꼭 써야 된다? 분극화. 분극화. 알겠죠? 성씨 알겠어요? 분극화. 누가 분극화를 잘한다고? 크기가 작은 양이온. 분극화. 외워. 알겠죠? 예. 그 뭐냐면 그 교재는 뭐라고 돼 있어요? 편극이라고 돼 있어요? 같은 말이에요. 같은 말. 편극화. 원래 영어로는 polarized예요. polarized예요. polarized. 저걸 이제 뭐 편극화, 분극화 그 헷갈리기 싫으면 영어로 써도 돼요. 그냥 polarized라고 써도 돼요. 그렇죠? 저게 원래 맞는 말이야. 근데 그걸 이제 누구는 편극, 누구는 분극 뭐 영어 단어로는 polarize 하나밖에 없어요. polarized. 알겠죠? 저렇게 쓰면 돼. 됐다. 자, 그 다음 세 번째 NABR 그 다음에 MgBr2 AlBr3 자, 여기 보시면 또 NABR 같은 경우 755 그 다음에 MgBr2가 찾아보니 711도 AlBr3가 97.5도 5도씨 MP가 확 떨어지죠. 그렇죠? 확 떨어지죠. 자, 여기서는 어떻게 되냐면 얘가 Br이잖아. 그 Br이면 똑같이 이제 음이온이네. 그럼 얘도 1 플러스 2 플러스 3 플러스지? 알겠죠? 이게 사실은 2번하고 3번은 이게 같은 내용이에요. 사실은 같은 내용이에요. 자, 이게 어떻게 같은 거냐면 우선 지금 이 경우 첫 번째 1
음이온 조건은 같죠? 맞나요? 똑같이 비얼-S 다 똑같은가요? 그죠? 음이온은 똑같죠? 이럴 때 양이온 성격을 조금 살펴보면 자, 소듐 1 플러스. 자, 소듐 원자번호 몇 번이죠? 11번. 그렇죠? 맥니듐 몇 번이죠? 12번에 2 플러스. 얼루미늄 13번에 3 플러스죠. 맞나요? 그럼 얘네는 어떻게 되냐면요. 이리 갈수록 이온가가 증가해요. 맞죠? 맞죠? 그리고 이리 갈수록 이온 반지름이 커져요, 작아져요? 자, 성목씨 이리 갈수록 이온 반지름은 커져요, 작아져요? 크게. 그렇지. 잘했어요. 감소하죠. 알겠죠? 그러면 이때 기억하실 건 바로 이겁니다. 양이온의 이온가가 크고 그 다음에 반지름이 작을수록 음이온을 더욱 강하게 편극시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된다? 공유 결합성이 시킨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결정 내에 그것도 이제 이온 결정. 네. 공유 결합성이 증가하고 MP가 감소한다. 이렇게 말을 만들어 쓰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됐죠? 이 논리를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이거 관련해서 이제 파단수를 이런 게 파단수율이라고 하는 건데, 그래서 여기 이제 양이온의 이온가가 크고 반지름이 작을수록 음이온이 더 강해진다. 이거를 이제 우리가 이 내용을 파단수율이라고 해요.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고 굉장히 복잡해요. 복잡하고 그리고 잘 안 맞는 경우도 많아요. 안 맞는 경우가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이게 안 맞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시험에 안 내요. 사실은 원래 교수들이. 왜냐하면 예외인 게 더 많거든요. 이 설명 항상 맞는 게 아니고 다른 거 비교하면 안 맞아요. 애매하게 안 맞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대학 교육 과정에서는 이거 시험 문제를 잘 안 내요. 예외가 많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학교 선생님이 멋 모르고 이제 낸 거거든요. 이게 다인 줄 알고. 이게 다가 아니에요. 예외가 너무 많아요. 근데 학교 교사가 언급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렇게 쓰면 된다고요. 알겠죠? 알겠죠? 그래서 이거 시험에 내면 안 되는데 이거를 됐죠? 됐죠? 오케이 됐다. 그럼 한 10분 쉬었다고 하겠습니다. 환실 갖다 세우. 그건 손 왜 그래요? 목이에요? 어떡해. 그래. 똥똥 부었네. 좋아, 화장 갔다 오세요.